고려인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루는 말입니다. 고려인이 러시아 극동 지역인 연해주로 이주하게 된 계기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강제 이주 전 대다수의 고려인은 연해주에 살았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동쪽 영토 중에서도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16만 5,9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조선 농민들이 경작지를 찾아 두만강을 넘으면서 연해주 이주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1890년 이후에는 일제히 탄압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고려인이 일본이 첩자가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극동 지방에 사는 고려인 17만여 명을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고려인은 재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화물 열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차 안은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오물이 쌓였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무려 약 6,500km를 이동하면서 굶주림, 질병, 사고로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 9만여 명, 우즈베키스탄에 7만여 명이 배치되었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도 분산됐습니다. 이때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된 분 중의 한 분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점이 너무 놀랍네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이끈 독립운동가로 장군의 유해가 지난 8월 15일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낯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땅굴을 파고 거주하거나 움막에서 살아가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조금씩 적응해가며 황무지를 농토로 일구어 벼농사와 목화 농사를 시작하여 경작지를 크게 늘렸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고려인들 중에서 일부는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국내에 고려인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고려인 거주 지역은 주로 인천 한방마을, 안산 떼골마을, 광주 고려인 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학산 아래에 위치한 한방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방마을은 2015년 전후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고려인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방마을 전체 거주 인구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고려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거리에도 고려인을 위한 상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이 한방마을에 거주하게 된 계기를 비롯하여 현재 한방마을 이야기를 디아스포라 연구소 박봉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을은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 안에 이런 건물이 720개가 있다는 거. 1층에는 상가, 2, 3, 4층에는 다 원룸이나 투룸으로 바꿔가지고 월세를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보증 월세예요. 보증금이 없는 집들이에요, 다. 전세 개념은 없습니다. 남동공단이 가깝고 여기서 자전거 타고 15분이면 가잖아요. 네. 자, 가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영어보다는 러시아어
키릴 문자가 더 많이 보이는 곳이 이 동네예요. 이곳은 연수구가 운영하고 있는 한방마을 문화복지센터입니다. 한방마을 문화복지센터는 한박비류도서관, 한박종합사회복지관, 구립 초록숲 어린이집 등으로 고려인들을 포함한 한방마을 사람들의 복지문화 공간입니다. 고려인을 보는 시각, 이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 상호 문화 도시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푸른꿈 비전스쿨 최정학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려인을 보는 이제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정서적인 이런 게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요구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냥 언어 교육으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학교가 받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제 관점의 변화, 글로벌 인천,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혹은 유라시아까지 뻗어서 세계 통째로 흘러나가는 혹은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실크로드 일대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지 알 수 있듯이 귀한 동포들을 품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잘 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와준다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이분들이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고 이념이 낳은 병폐가 얼마나 큰 건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우리한테 굉장한 공부를 시켜주는, 그리고 우리의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DNA 중에 개척 정치, 살아남는 끈기,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분들의 인천 정착이 하늘이 인천을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의 지경과 우리의 공간적 지경을 엄청나게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인천이 이분들을 위한 상호 문화 도시로 잘 자리매김됐을 때 세계 최고의 멋진 도시가 되지 않나. 150층의 빌딩이 있어서 멋진 게 아니에요. 상호 문화 도시를 잘 이루는 것이 최고 멋진 도시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작게나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뭔가 작은 실천이라도 만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